그리고 이제 국외 소식을 한번 다뤄볼까요? 네.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전쟁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유럽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손자가 TV에서 늘 얘기했던 거. EU 고위 관계자가 네.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 버는 건 미국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네들 셀가스 팔아먹고 자기네들 무기 팔고 여기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유럽만 피보고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번에. 네. 예. 그만큼 유럽이 열받은 거예요. 예. 저희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네. 방송에서 사실 이거는 미국조차 관한 전쟁이다. 미국만 이득 보고 있다. 이 얘기 정말 수도 없이 했거든요. 무기 수출 엄청 많이 하고. 예. 근데 지원은 다 유럽한테 떠넘긴 상황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 이만큼 우리도 결의했으니까 니들도 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럽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곳이 유럽 대륙이니까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유럽도 지금 극한에 몰렸거든요. 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예. 겨울이니까 또. 당연하죠. 근데 유럽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예. 네. 가뜩이나 힘든데 또 미국 IRA와 관련해서도 지금 유럽 산업계를 거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예 표출을 하는 거죠, 불만을. 그러니까 아니 이것들이 맨날 지원 같은 거 땡길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도와야 돼 이러면서 삥 뜯어가더니 정작 미국이 지들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럽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IRA 보조금에 맞서서 유럽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프랑스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마크롱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실 프랑스가 제일 크게 부딪혔었거든요. 그때도 부딪히면서 마크롱이 더러워 나토 깨! 그리고 우리 유럽 자체적으로 만들어! 유럽 방위군 만들어! 이러고 목소리를 제일 크게 냈던 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 이상 미국이 끌려가지 말자. 우리끼리 유럽끼리 좀 으쌰 해보자 라는 목소리를 지금 프랑스가 제일 크게 내고 있는 거죠. 왜? 유럽연합을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약간 견제하면서 끌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고 나서 한풀 꺾였어요. 네.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어떻게든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이걸로 지금 마크롱 정부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마크롱으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금 몇 년간 이걸 했는데도 안 되는데도 그 꿈을 못 버리는 거죠. 마크롱은 이명박 같은 안철수인데 이명박 같은 그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됐는데 재선하고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근데 욕심은 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누가 마크롱 말 들어? 프랑스 말 들어? 안 듣거든요. 누가 들어?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타로테님께서 끔찍한 혼종이라고 이명박한테 앉았어요.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끔찍하긴 맞잖아요. 정말 끔찍해요. 맞아요. 여기 헛소리 하는 건 안철수고 정책 쓰는 것 같은 이명박 같이 하거든. 그리고 약간 무당파 느낌이잖아요, 안철수가. 네. 지금은 국힘이 다 가버렸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철수인가? 했는데 이명박인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섞었다. 맞아요. 네. 예, 끔찍한 혼종이네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싫다. 너무 싫네요. 너무 싫다. 네. 그거 각각도 싫어 죽겠는데 그걸 합쳐놓으니까 정말 소름 끼치게 싫으네요. 그런 사람이 프랑스에서 재선을 하는 겁니다. 왜? 르펜이 나왔거든. 극우가 나왔거든, 상대로.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 국민들도 참 대단한 게 네. 이게 저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국민들이 오죽하면 르펜과 오죽하면 마크롱이 결선에 올라갔겠냐고요. 그러면 기존의 프랑스를 지탱하던 그 공화당, 사회당, 정말 그 양당 체제였어요. 꽤 오랫동안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 정당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듣는 거지. 안 듣는 거지. 유권자들 그래도 우릴 뽑을 거니까. 근데 근데 결국 나중에 사회당은 당사까지 팔았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거든요. 표를 다 뺏겨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양당 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유권자들, 지지자들 말에 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도 보고 배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르펜이 이번에 표를 많이 얻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르펜은 마크롱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실패한 거를 빌미로 사람들이 못 살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하는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 극우 애들이 야, 프랑스가 최고지, 나머지 다 죽여버려, 이민자 받지 마! 이러고 극단적인 얘기만, 커다란 담론 얘기만 하던 애들이고, 정말 우리 우월주의, 막 이런 얘기만 하던, 왜 일배 같은 소리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다가, 르펜이 무슨 짓을 했냐면, 막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먹고 살기 힘드시죠? 저희 당이 민생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국민연합이 달라졌어. 국민연합이 옛날에 그 극우정당이 아니야. 뭔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데, 우리 민생을 챙겨주는데, 걱정해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부 극우들이, 우리 진보 쪽하고 손잡고 있는 거 저 알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이 변했다. 아유, 그들도 사람이더라. 만나보니까, 얘기해보니까. 아유, 그들도 우리랑 같은 마음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간혹 가다가, 변희재 너무 좋아요. 웃기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변희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였던 사람입니까? 큰일 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르펜이 그렇게 해서 40% 넘게 받았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본질은 안 바뀌죠, 사람. 본질 안 바뀝니다. 예. 본질은 안 바뀝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뭐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헛질을 해도 그대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아닐까야 대통령 되면 잘하겠지. 웃기고 있네. 박근혜도 그랬어. 사람들이 그래도 백근혜 잘하겠지. 아니 근데 이 찍들은 생각해보니까 이명박 욕하면서 박근혜 찍고 박근혜 욕하면서 윤석열을 찍어? 본질은 안 바뀌니까. 갑자기 또 열이 확 찍을 받네.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또 다른 후보가 나오면 걔는 윤석열이 아니잖아 하면서 또 찍을 거예요. 한동훈은 윤석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찍겠지? 그렇죠. 또? 네. 진짜 그러겠죠. 끔찍하네. 기대도 안 합니다. 네. 없어져야 되죠. 저는 진짜 국제 정치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인다니까요. 네.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나마 예. 민주당이 그나마 이번 대표하고 이번 최고위원들이나 이번 당이 네. 그나마 이제 국민들 말을 많이 들으니까 참 다행이다. 진짜 그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다. 불행 중에 다행이다. 우리가 투표로 만든 대표잖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민주당에 우리가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세웠다고 해서 자 이제 저희 힘들어서 저희 약간 현생 좀 살고 올게요. 큰일 납니다. 정치가 현생이에요.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뽑은 당대표가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게 우리는 뒤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에서는 반드시 시민 후보를 세워야 됩니다. 시민 후보를 민주당 배지 달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지치면 안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네, 평생 지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평생 하는 거다. 그 조선일보 안보기랑 그다음에 불매운동하기, 그렇죠. 그다음에 평생 지켜보기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 촛불 집회에서 그 인터뷰 코너에서 한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이 한 말 중에서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뒤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들은 우리가 또 응원도 해주고 아닌 사람은 지적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